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이 나이가 들어 더 많은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인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랄한 범죄들 때문인데요. 설마 하는 방심을 파고드는 교묘한 범죄들. 오늘도 노인을 노린 사회에서는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실상을 살펴보고 해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이죠.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곽대경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악성 앱 설치형 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때까지 살펴본 보이스피싱은 좀 겁을 주고 네. 뭐 이런 형태였다면 오늘은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상 제공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응하게 되는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상 제공형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오늘 주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야말로 현혹되기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들이 있나요? 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에 관련된 그런 어떤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네. 의료보험을 내거나 또는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동안에 이제 납부를 했던 액수가 이제 너무 많다. 그래서 환급을 해주겠다. 돈을 돌려주겠다. 하면 나한테 내가 낸 돈 중에 일부를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기꺼이 네. 나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제공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통장 계좌번호 뭐 이런 것도 네. 별다른 의심 없이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흔히 경품에 당첨됐다. 네. 또는 이제 상품권에 이제 당첨이 됐다. 심지어는 어디 뭐 여행을 가는 여행 패키지에 당첨됐다. 그런 어떤 경품에 당첨이 돼가지고 뭐 여행을 갈 수 네.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혹하고는 그런 마음이 들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곳을 굉장히 뭐 공짜로 갈 수 있다. 내지는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네. 갈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이미 이제 펼치게 되죠. 펼치고 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대신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이런 경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얼마 든다. 네. 또는 이 제품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여오는 그런 어떤 제품이라서 통관에 필요한 비용이 든다. 통관료가 이제 필요하다. 세금이 좀 든다. 부가가치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큰 경품에 당첨이 되고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받는데 그 정도 비용이야 뭐 이렇게 뭐 내지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수수료나 여러 가지 제세 공과금 이걸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뭐 몇만 원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내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뭐 공항에서 통관하는데 추가적인 검사 비용이 뭐 든다, 뭐 보증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명분들을 붙여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요구하면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몇만 원 돈 냈던 그것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미 한번 냈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경계하는 그 벽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턱이 낮아진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요구에 계속 응하다 보면 사실 이제 피해가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SNS가 활발하게 네.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경품 이벤트도 참 많고요. 네네. 그런 문자들이 익숙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금이 많이 네,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네.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번째 유행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정부의 지원금이 최근에 이제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네. 추가적으로 뭐 매달 뭐 몇십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본인이 직접 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조건이 조금씩 붙는 거죠. 네. 기꺼이 응하게 되고요. 또 이제 맨 처음에 이것을 정부 지원금을 맨 처음 신청하실 때는 그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 준비와 함께 처음에 신청하는 신청 비용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등록하는 또 그런데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수입 인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기꺼이 뭐 그 정도는 지불을 해야지. 앞으로 매달 몇십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더 늘어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이제 초기 비용을 기꺼이 내가 네. 내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금을 이체를 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 문자도 옵니다. 교수님, 뭐 휴면 통장이 있는데 얼마의 돈이 감춰져 있다. 이 돈을 네. 찾아가라. 아니면 한 10,000포인트가 남았는데 네. 이 포인트가 곧 사라진다. 이런 연락도 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초조해지죠. 왜냐하면 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에 쌓아뒀던 뭐 리워드, 포인트, 뭐 마일리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달 말에 네. 다 이제 종료가 돼서 그동안에 쌓아둔 그 어떤 고생하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네. 없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그 안에 뭔가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그 혜택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또 요구하는 대로 이제 자기의 개인 정보라든지 네. 또는 통장 번호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관련된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다 또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저라도 사실 그런 문자를 받으면 정말 그야말로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네, 막 그렇습니다. 펼칠 것 같아요. 예. 어디 해외여행 상품권에 경품권에 당첨이 됐다라든지 어디가 잊고 있었던 홈페이지 그 예. 쇼핑몰에서 와 마일리지가 뭐 3만 점이나 있다고 네네. 이러면 혹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보상 제공형 보이스피싱은 다른 보이스피싱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가장 큰 특징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금전적인 보상 자신에게 서비스나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가 시간 안에 그런 요구 조건들을 맞추지 못하거나 내가 신청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받지 못하면 굉장히 내가 받을 걸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함을 느끼게 되고 네.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덜컥 신청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경품에 이제 당첨이 됐다라고 이제 전화를 받는다면 실제로 그걸 갖다 말 그대로만 믿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뭐 경품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그런 네. 행사를 한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겁을 먹고 마음이 급해졌다면 이번에는
내가 이 소중한 기회 네. 또는 이 혜택을 놓치면 어떡하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보상 제공형 보이스피싱의 특징이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자, 역시 사례를 통해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첫 번째 사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같은 경우는 60대의 여성의 경우인데요. 평상시에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검진도 이제 열심히 받고, 네. 그리고 당연히 병원에 가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이제 건강보험료 또 이제 꾸준히 꼬박꼬박 잘 내고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와서 그동안에 냈던 건강보험료가 이제 너무 많이 냈다는 거죠. 그냥 관합을 했다. 그래서 일부 환급을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 경우 같은 거 그동안 3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를 해서 오히려 이제 87만 원을 더 냈다. 그래서 이제 그 87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공돈이 생긴 그런 어떤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런 87만 원을 환급 받는데 이제 필요한 그 정보는 당연히 내가 제공을 해야지. 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구에 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정보와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거래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더더군다나 어떤 금융 거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인증번호 뭐 이런 것까지를 다 보낸 그런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한 그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네. 비대면 상태에서 이제 대출이 일어나서 피해를 보게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바로 맥락일치형이 아닐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건강에 관심도 많고 네, 네. 건강보험료도 성실히 납부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럴싸한 37만 원, 87만 원, 87만 원이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뭐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가해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기에 피해자가 이렇게 깜빡 속아 넘어간 걸까요? 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뭐 서비스 지원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화를 받고 평소에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의 네.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된 거고요. 더더군다나 자신이 냈던 그런 어떤 보험료 중의 일부를 돌려주겠다, 환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자신에게 이제 큰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 의심 없이 네. 요구하는 그런 개인 정보들을 알려주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네. 사람의 의심을 좀 접고 네. 경계를 허물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상담원이랑 전화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원이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관련된 상황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이제 상황들과 이제 맞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사람이 맞구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나에게 이런 많이 낸 비용들을 환급을 해주려고 도와주고 있는 네.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뭔가 이제 개인정보를 빼내려면 요청하는 것들이 의심스럽게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주로 어떤 것들을 요청하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본인의 이제 이름하고 네. 생년월일,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부 다요? 네. 그리고 이제 휴대폰 번호. 그리고 이제 통장으로 이제 송금을 해준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의 통장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묻게 네.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개인정보 내지는 금융거래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다 조합을 하면 네. 거의 그 사람에 관련된 거의 웬만한 정보들은 이제 다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대신해 가지고 범죄자들이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출을 일으키는 네. 그런 어떤 비대면 상태에서의 대출 신청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본인의 어떤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휴대폰을 네. 현재 본인이 사용하는 것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뭐 알뜰폰이라든지 또는 뭐 효도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은 개통하는 데 드는 비용도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제 개통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휴대폰을 추가적으로 이제 개통을 한 다음에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소액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제한 물건들은 전혀 내가 받아보지도 못하는 거죠. 뭐 집으로 뭐 택배가 온다든지 배달되고 한 그게 아니라 나는 전혀 물건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네. 사용하거나 뭐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뭐 수십 건 심지어는 뭐 100건이 넘는 그런 소액 결제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소액 결제는 한도가 뭐 있을 텐데요. 50만 원 네. 뭐 이내이기 때문에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십 번, 네, 심지어는 이제 만약에 100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소액 결제를 하게 되면 그 합계 액수가 수천만 원이 네. 되는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 살펴본 60대 여성분은 87만 원이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 1,1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네네.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공단 같은 곳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계좌번호를 요청하지 않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기관, 특히 이제 수사기관 네. 내지는 이제 금융기관 같은 그런 기관들에서는 전화로 개인의 여러 가지 이제 거래 정보들, 정보들, 개인 네. 정보들 뭐 이걸 전체를 요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뭐 앞자리와 뒷자리 모두를 갖다가 이제 뭐 요구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는 없다. 않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기관에서는 특히 뭐 그러한 거래에 필요한 뭐 수수료를 요구를 한다든지 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의심을 하고 이제 끊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뭐 전화를 통해 가지고 네. 지금 문자를 보낼 테니까 그 문자에 있는 앱을 갖다가 뭐 내려받아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의심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았을 때 사실 내 일상생활과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친다. 네. 그래서 의심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범죄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일상과 좀 잘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로 범죄자들이 준비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면 70대 남성분이 자주 가는 마트를 통해서 또 범죄 피해자가 되셨다고요? 네, 그 흔히 뭐 백화점 또는 이제 뭐 동네에 있는 마트, 뭐 할인 매장 이런 데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이용해 주셨던 네. 고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뭐 경품을 제공하겠다. 아, 단골 라고 고객에게. 하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에 이제 오신 분들이 물건을 이제 결제를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경품에 이제 신청하는 네. 그런 어떤 용지에다가 자기 이제 뭐 개인 번호를 정보를 씁니다. 네네. 휴대폰 번호를 갖다 당연히 이제 쓰고 이제 연락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실제로 좋은 의도에서 자기 마트를 이용해 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걸 빙자를 해가지고 사실 보면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네. 그런 곳에서 뭐가 경품이 당첨이 됐다. 그리고 또는 뭐 상품권을 얼마짜리 이제 상품권을 갖다 이제 보내주겠다. 또는 무슨 여행을 가거나 무슨 패키지 상품에 이제 당첨됐다. 이런 식의 이제 연락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마침 내가 이제 동네에 있는 마트에 그런 신청을 해놨는데 그런 당첨됐다 그러면 진짜 내가 신청한 마트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기 전에 너무 익숙하니까요. 네. 그곳이라가 머릿속에서 지레짐작을 하고 대응을 하는 응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70대 남성분도 마트 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는 문자를 받고 사실 이 경품을 받기 위해서 또 뭔가 요청을 먼저 받았다고요? 요구를?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품에 이제 당첨된 물건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제세 이제 비용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패키지 여행 상품 자체가 300만 원이 넘는 그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런데 돈이죠. 이제 네. 수수료로 한 48,000원 정도를 갖다 요구하니까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여행 상품을 경품으로 받게 되었는데 48,000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지. 네. 그 처리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 돈을 네. 송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송금을 했으면 바로 그 상품에 관련된 그런 어떤 뭐 쿠폰이라든지 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이런 것들이 온 것이 아니라 네. 다시 또 이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또 이제 해외를 가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뭐 통관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드는 비용들은 이제 미리 현금으로 미리 보내셔야 돼. 선 결제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또 이제 돈을 보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이 네. 거의 약 한 50만 원 정도 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연락이 그냥 끊어져 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사실 나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다고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범죄도 있는 거네요. 네. 50만 원을 갖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들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이제 전화를 거는 비용밖에 없는 거죠. 물론 자기들이 이제 뭐 사무실을 구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런저런 뭐 사무용품들을 사용하고 뭐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 외에 거의 투자 비용이 거의 없기 없는 때문에.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통화료가 좀 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50만 원 정도라도 자기들이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50만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계속을 하게 되고요. 이게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건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팀을 이루어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자기들이 전혀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벌면 굉장히 많은 쉽게 벌게 된 거죠. 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어떤 목록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의심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어버리면 또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음 순서로 있는 사람에게 또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범죄를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50만 원이라는 돈을 너무 이제 적은 금액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앞서 너무 큰 피해 금액을 보다 보니까 뭐 네. 5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50만 원도 사실 큰 돈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70대 남성이 대형마트를 많이 다닌다 이런 네. 것들을 파악하고 어떤 특징적인 수법으로 이 남성분을 현혹한 걸까요? 사실 이 70대 남성분 같은 경우는 그 마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이제 다니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이제 쌓여 있었다고 이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경품에 당첨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당첨됐다는 이제 전화를 받고 나서는 이제 모든 걸 갖다 이제 믿어버리게 된 네. 거고요. 처음에는 뭐 수수료가 이제 48,000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뭐 외국에서 물건이 오는데 통관 비용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명목을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뭐 10만 원씩 뭐 20만 원씩 계속 조금씩, 추가적으로 네. 요구를 하는데 끌려 다닐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는 처음에 수수료를 갖다가 보내고 나면 이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매몰 비용이 이제 아까워 가지고 추가적인 요구에 계속 그 응하면서 실제로는 피해 액수가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피해 액수가 근한 약 50만 원 정도 된 그런 상태에서 연락을 갖다가 끊어버리게 되면 전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 돈을 갖다 찾을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참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한 게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매몰 비용이 발생한 순간부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또 매달리고 집착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는데요. 참 오늘 또 나누는 내용 또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볼 텐데 역시 70대 남성에게 발생했고 이번엔 정부 지원금을 빌미로 네. 했다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70대 남성의 경우에 그동안 정부의 지원금으로 이제 기초 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와서 네. 그동안 받았던 액수에서 15만 원 정도 매달 더 추가로 이제 받을 수 있다. 아, 매달요. 라는 이제 네. 그런 연락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뭐 자동으로 자격이 돼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초기에는 이런 신청을 하고 또 이제 등록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이 뭐 220만 원이 이제 든다라고 220만 원이요. 네네. 네. 그런 어떤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70대 노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시간을 더 오래 이제 살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시간을 감안을 한다면 매달 15만 원씩을 더 받게 되면 앞으로 뭐 10년, 20년을 더 살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그렇죠. 많은 네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시고 처음에 이제 초기 비용으로 뭐 등록 비용 내지는 이런 걸 신청하는 데 드는 뭐 한 22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본인이 충분히 감수를 할 네. 그런 생각에서 돈을 송금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네. 그 돈이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몰 비용이 더 커졌습니다. 220만 원. 그런데 이제 어르신께서는 나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게 매달 15만 원이라면 사실 지금 220만 원을 나름 투자를 하면 환급받는 금액,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크구나라고 꼼꼼하게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더 마음이 아픈데요. 역시 뭐 이런 정부 지원금도 그렇고 대부분 뭐 주민지원센터다, 네네. 뭐 구청이다 이렇게 네.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특징들이 또 있죠? 사실 이제 노인들 같은 어르신들 같은 네. 경우는 이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여러 가지 이제 복지기관 이런 데서 이제 전화가 온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런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권위를 높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요구에 쉽게 이제 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전에 굉장히 관주도의 그런 어떤 뭐 경제 성장을 해오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제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가나 이제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제 뭐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수십 년을 살아오신 네.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서는 그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소위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뭐 수사기관 이런 기관의 이름을 대면서 뭔가를 따르라고 하는 경우에는 큰 의심이 없이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몸에 상당히 배어 있는 익숙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 피해 사례, 지금 70대 남성분의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 또한 또 앱을 설치하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지금 피해를 보신 게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지원금 신청에 이제 관련된 그런 어떤 정보들을 입력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앱을 설치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떠한 뭐 본인의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난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을 이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보상 제공형은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혹되기가 더 쉬운 것 같은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를 좀 분석을 네. 해보면 어떨까요? 피해자들은 손실 회피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자격이 되고 뭔가 국가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이득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이걸 받지 못하면 나한테 큰 손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작동을 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러한 뭐 신청이나 절차에 필요한 뭐 소액이라도 수수료를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 처음에 지불했던 그런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추가적인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네. 이제 매물 비용에 대한 그런 어떤 효과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피해를 당한 것이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네.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내서 과도한 기대를 한 결과로 네. 결국 이런 피해를 당한 것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로 인해서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하고 끙끙 앓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 그리고 또 매몰 비용이 아까워지는 그 마음, 그리고 또 나 때문이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하는 그 자책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는 건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교수님. 자,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피해자들이 또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해당 국가기관 내지는 공공기관의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서 반드시 이제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네.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 공공기관에서는 이러저러한 뭐 서비스나 그 행정 절차를 이유로 해서 뭐 선결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돈을 미리 보내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을 하고 네. 그런 전화는 끊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도 뭔가 선입금을 해라, 뭔가를 요구한다면 과감하게 좀 끊어버리는 태도가 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뭐 문자로 네. 보내가지고 뭐 무슨 앱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할 때도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 네. 의심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방심, 그리고 혹시나 하는 간절함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관심이 단단한 방패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노인을 노린 사회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드릴 든든한 정보 가득 안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